전략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병재 부지점장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승불이 뚜렷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군들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많이 좀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반도체 소부장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 안팎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부장 섹터는 그 이상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현재는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대체로 공개가 됐는데 어땠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알려주시죠. 네, 오랜만에 반도체 이런 중소형 종목들이 좀 골고루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DDR5 관련된 이런 종목들만 올랐다면은 오늘 대체적으로 반도체 이제 장비주들까지도 합세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인텔에서 이야기한 것들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 이런 반등이 좀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텔이 이제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드를 공개를 하게 되었고요. 이런 내용 때문에 DDR5 관련 내용들은 향후 한 4년 정도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텍과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 반도체 장비주의 원익 IPS라든지 테크인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2,087억 원 정도로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220억 원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좀 감소한 수치이긴 하지만은 이제는 실적에 대한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는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가 메리트가 작용하는 그런 차트의 시점이지 않나라는 의견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원익 IPS만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월봉상에서는 과거 몇 개월 정도 지금 휴식기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에서도 속스 ETF, 반도체 ETF도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영상까지도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제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원익 IPS 최근에 거래량 커지면서 길게 장대 양봉 한번 뽑아낸 적이 있는데요. 이러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더 받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추가적인 이평선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원대 지금 안착되어 있는데 4만 원 후반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이제 도달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DDR5라든지 또는 이제 더 멀리 나가서 완전 자율주행 이런 키워드와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있는 부품에 대한 공급 논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공급에 대한 부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는 점점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이번 기회에 잘 선별하셔가지고 하나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텔에서 공개한 이 사파이어 래피드가 결국엔 트리거 역할을 해줬다는 건데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섹터 다 오르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인텔을 고객사로 하고 있는 이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참에 DDR5 관련해서 관심이 고조될 테니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 그 가운데서도 종목별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도 굉장히 여러 섹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DDR5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좀 많이 외쳤던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 의견인 것 같습니다. DDR5에 대한 전환을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로서도 좀 더 반영되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아비코전자 1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섹터들 중에서 대장주가 나오게 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DDR5 종목들까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신텍, 기판 쪽으로 해서 상승이 좀 크게 나왔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좀 종목 변경이 된 이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도 DDR5 관련된 이런 쪽으로 압축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통신장비 쪽 넘어가겠습니다. 5G 관련 주들이 근래 삼성전자발 호재를 안고 강한데 오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회 6G 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신장비주들 계속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삼성전자가 미국 쪽에 1조 원대 장비 수출 계약을 맺은 지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수 대비해서 좀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보통 통신 종목들 움직일 때 보면 KMW라든지 에이스테크 그리고 오이솔루션이 함께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 어쨌든 바닥선 일봉상에서는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거 모멘텀으로 바닥은 잡아가되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런 통신 장비에 대한 관련성을 아직까지는 좀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아온 것이 어쨌든 바로바로 뭐 KMW라든지 오이솔루션이나 에이스테크로 받아올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MW 월봉상에서 긴 흐름 이렇게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반전된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긴 추세로는 아직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 모멘텀으로 하락세를 조금 이제 방어를 했지만 주가가 반전으로 상승 반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뭐 통신 장비주들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일솔루션도 지금 같은 그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에이스테크도 지금 월봉상에서 긴 흐름 보시면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직도 부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차트 모양에서는 회복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주들 최근에 좋은 뉴스 나왔지만은 아직도 섣불리 매수하면 안 된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눌려 있었던 만큼 또 매물대 돌파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지만은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쪽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쪽인데 알체라 같은 경우는 뭐 최저가 쓰기도 하고 대체로 요즘 들어서는 51주 신저가 리스트에서 간혹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분위기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뭐 이렇다 할 흐름을 나타내지는 못하는데 메타버스주들 오래 안 봤거든요. 현재 위치는 좀 어떻게 파악하세요? 네, 지금 메타버스 종목도 정말 작년에 핫했던 이런 정말 테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했던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도 대부분 다 뛰어드는 이런 테마가 메타버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시들해진 이런 모습이고요. 웬만한 호재가 나오더라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과 덱스터 그리고 위지 스튜디오를 차트상에서 볼 수가 있고요. 먼저 이것을 확인하기 전에 최근에 미국에서 대장주 역할을 좀 했던 유니티 소프트웨어나 로블록스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저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테마는 신저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반등을 좀 강하게 하는 기대는 조금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자이언트 스텝만 보더라도 지금 5, 6개월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8만 원 후반대에서 무려 2만 원대까지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정말 좀 싸게 보일 수 있는 이런 가격대이지만은 절대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은 실질적으로 규모 대비해서는 실적이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금리 인상기에는 굉장히 취약한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6월달과 7월 그리고 9월까지도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섹터들은 한동안 안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관심권에서 배제해두자 의견 주시네요. 그러면 오늘장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포인트는 버팀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반등에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스닥 선물이 반등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애플이 이제 어느 정도 강력하게 유지해 오던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S&P 지수에도 지금 타격이 생겼는데요. 기대했던 애플이 시총 1위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도 뭔가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이제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정상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점이 좀 안타깝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어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7월 그리고 9월까지도 금리 인상 스케줄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 비슷해 즉 50bp로 인상이 되게 된다라면은 1.5% 정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금도 힘든 이런 공장 운영 상황인데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도 이런 상승에 대한 캡이 씌워지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번 주도 마찬가지 마무리가 되겠지만은 관망이나 성금 보유를 좀 더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많이 빠졌다고 해서 섣불리 매수하는 자세는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반등이 나오지만은 여기에 너무 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겠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뷰였습니다.